지금부터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부산 내병변복지관 박홍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산 참여연대를 비롯한 7개의 참여기관들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주간에 걸쳐 24명의 시민 추진단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이 시민 추진단들이 부산 지역 16개 구 군청 주변 보행도로를 조사하였고, 조사한 자료를 통해 보행환경에 필요한 서비스 및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귀한 발걸음으로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장민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토론회를 위한 우리 시민 추진단들입니다. 우리 부산 내성마비 부모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개회사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개회사는 부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건 대표님이 하겠습니다. 이종건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종건입니다. 저는 이 보행권과 관련된 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좀 많은 부분입니다. 오늘 인사말은 사실은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저는 그 보행약자라는 말이 사실은 저희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해당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태어나가지고 혼자 못 걷고 조금 그 불편하게 좀 태어날 수도 모르지만 다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고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 잊어버리다 보니까 내하고는 관계없는 사업,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게 굉장히 그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역지사지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 이러면 사실은 이런 토론회는 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나이 들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약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어떤 자기가 조금 내가 불편하지 않다 하는 생각들 때문에 잊어버리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인식의 전환에서 오지 않겠느냐.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 탁상공론으로 해서 다 그칠 것이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반드시 이런 것들은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좀 알찬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사입니다. 축사는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부산광역시의회 최영하 시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최영하 시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여기 X표가 있습니다. 여기 딱 서야 될 것 같아서. 네,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영합니다. 아마 여기 걷기 좋은 추진단 단장님 이하 이제 좀 직원분들도 오셨는데,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들? 시청 앞에 태극기 옆에 뭐가 박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뭡니까? 답 좀 해주세요.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보행 권리 장전이었나요 저희가? 네.
네, 그 태극기 밑에 박혀 있는 곳이 아십니까? 보행 관련해서 이제 보행약자를 위해서 권리 장대를 만들어서 사실은 걷기 좋은 추진단과 함께 현장 활동가 분들과 함께 했던 작업 중에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전이 좀 지켜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여러 구청 관련해서 실태 파악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제일 안타깝고 한 구청은 영도구청입니다. 아시죠? 영도구청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폭이 좁은 곳이 있고 휠체어가 접근이 안 되는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지금 아마 개선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까지도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태 파악을 하셨고 조사를 하셨고 제안을 해주신다면 또 이제 시가 또 그거를 안아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시의회에서도 좀 힘을 보태어서 개선할 수 있는 곳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행 관련해서 부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 이후에 저와 함께 이 보행 관련 조례를 어떻게 좀 정비를 해볼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의 장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부산의 이제 보행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조금 더 나아지는데 여러분들이 한 이런 실태 조사와 저희 시의회가 같이 해서 또 이제 부산의 보행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 추진단 그걸 구성해서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회의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 많이 활동해 주신 활동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신 이중 관장님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여연대 어저께 3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행의 날을 부산 참여연대가 처음 좀 제안해서 보행의 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의미 있는 보행의 날을 부산 참여연대가 처음 제안해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게 여러분의 이제 실태 조사했던 이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같이 조례를 어떻게 좀 정비해 볼 건가도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는 정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거의 아마 올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먼저 것 같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의원께서 큰 목소리로 보행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지를 해주신다니까 지금 이 토론회를 마련한 자리에서 정말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꼭 그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또 응원하고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과 발제자 및 지정 토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진행 중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하는 토론회는 녹화를 통해서 12월 24일 내일입니다. 부산 뇌병변 복지관 오뚜기 TV 유튜브로 모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일정은 지금부터 약 50분간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25분간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분은 부산 뇌병변복지관 이준 관장님입니다. 관장님은 부산 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회에서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사업을 담당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깔끔한 말솜씨와 재치 있는 진행으로 오늘 토론의 자리가 특별히 편안하고 즐겁고 빛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준 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자장을 맡은 부산 뇌병변복지관 관장이고 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입니다. 좀 어려요. 시민건강복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주은입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앞에 우리가 기획사가 너무 좀 엄숙해가지고 다들 조금 이렇게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 좀 편안한 가운데 보행도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길도 편안해야 되듯이 조금 진지한 내용이지만 편안한 가운데 우리의 길들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 그 사회자가 설명드렸듯이 보행권, 시민 보행권과 관련된 조사를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와 우리 뇌성마비 부모의 우리 어머니들이 시민단체인 그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이 활동하는 부산 진구자원봉사센터, 북부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사실 더 큰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장애인이 편안하면 누구나 편안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시청 지하철역의 그 연결 통로 거기에 이제 우리 보행약자 이동권 조사를 했던 그 사진과 보행 환경에 대한 사진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일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어 드린 토론회 자료집에도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장소에서 사진전을 진행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획사를 해주신 참여연대 이종건 대표님 고맙습니다. 사실 시민조사단으로도 함께 참여하셨고 앞에서 설명하셨듯이 참여연대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서 많은 노력을 계속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축사도 해주시고 또 시의회 대실도 마련해 주시고요. 이 대실 빌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마련해 주시고 정책 제안도 그리고 또 조례 제정을 같이 함께 하시자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우리 최영아 시의원님 그리고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우리 조사했을 때 아주 제안해 줬던 아이디어가 많은 조사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먼저 우리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회 김건수 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을 맡으신 우리 제일 먼저 오늘 오셨어요. 김승일 장애인 활동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셔서 머리 이렇게 막잖아요. 갖고 그러시면 안 돼.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어렵게 함께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부산연구원의 변지혜 연구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더 어려우신 분이에요. 어제 감기까지 며칠 전에 감기로 너무 고생하셨는데 링겔투원입니다. 네, 부산광역시 보행권 증진팀 김주찬 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 모시고 좋은 토론과 발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주변 보행도로 실태조사에 시민조사단으로 함께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진료를 적고요. 치과가 엄청 인기가 많으신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적고 발제자료 참여하겠다고 꼭 참석하시겠다고 열렬치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참여연대 시민건강복지위원회 김건수 위원장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그렇고 사실 오늘 하는 내용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은 그렇게 깊거나 제가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그 참여연대에서 시민건강복지위원회 일을 하게 되면서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저도 깨닫고 이전에 미처 몰랐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야말로 문외한이었던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런 그 보행권이랄까 보행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시작된 부분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나가고 또 함께 하는데 늘 더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부족하나마 직접 이렇게 찾아가면서 저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시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영도구청, 그다음 영도구청보다 사실은 더 열악한 곳이 기장군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내용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제 직접 둘러보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자로 이렇게 보도턱 높이도 재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고요. 깨닫게 된 만큼 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저희가 그동안 조사했던 내용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간단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보고 말씀드린 내용을 앞에 이 화면에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저희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요. 그 중에서 부산 지역 전체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 시간이나 인원이나 모든 게 열악하죠.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하고 같이 선을 같이 해서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왜냐하면 구군청이 보통 보건소하고 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군청 주변 그 보행 도로를 어떤 그 보행 도로의 어떤 실태를 조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동권 그러면 뭐 특정 어떤 어떤 그 성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에게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건 뭐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는 것인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제 장애인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도 뭐 법적인 근거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좀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저도 이 사건 전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사실은 장애가 있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를 못했었는데 우리가 영도구 장애인 모자 교통사고 뭐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근데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불편 사항들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두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행 환경 불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도로 다니는 아직도 어떤 운전자들 중에서는 차도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왔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 근데 막상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조사도 그렇고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도저히 인도로 다닐 수 없을 정도 여기 보면 뭐 비율로 90% 이상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이동을 한다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구군청 보건소 주변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모두가 다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면 뭐 어떤 곳에서는 뭐 공중전화 박스라든지 뭐 어떤 가로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곳, 가로수는 사실 참 애매한 게 거의 절반을 그러지 않아도 좁은 그 보도의 절반을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렇게 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뭐 어떤 경우는 육교는 이제 절대적으로 어려운 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육교는 이제는 많이 없어졌죠. 육교는 많이 없어졌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물들에 의해서 인도가 이렇게 차지돼 있고 좀 요즘은 또 그 BRT라고 그러네요. 가운데 또 중앙차로 그게 또 너무 또 뭐 이렇게 억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억지로 만든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이 더 이렇게 보행약자분들이 더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라고 왜 그 인도 한가운데 이렇게 기둥처럼 나오는 그 물론 이제 차들이 이렇게 침범할까봐 우리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건 맞는데 이게 간격도 제대로 안 맞고 어디는 파손이 돼 있고 그래서 갑자기 울퉁불퉁해져 있고 이러면 오히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건 아니면 우리 이렇게 그 전동 장구를 타는 분들이 이거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되어 있고 또 뭐 그 횡단보도를 알리는 점자 블록도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이 돼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게 굳이 보행약자라고 칭하고 아니면
장애인분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사실은 장애인이 걷기 편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더뭐 노인분들 사실 우리 고령화 사회에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편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되고 어린이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또 아기들 이렇게 아기들 유모차도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비단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그 공유를 하는 공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 어려운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그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뭐 많은 그 자원을 좀 투입하고 또 이제 이후에도 아마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길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이제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항목 특히 이제 보행자들의 그런 어떤 만족도 보행 만족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 조사도 좀 하였고 또 주정차 또는 보도턱 정자 블록 이런 불편 사항들 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이전에 사실 그 2015년에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전이죠. 6년 정도 전에 보행권 확보를 위한 행사 차원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 저희가 한 것 같은 거의 그때 유사한 그런 내용들,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16개 구군청 주변 도로 그 같은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 전에 같은 구역을 저희가 그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원칙으로 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적 사항들이 저희가 이제 지적했던 불편 사항들이 있어서 그때 뭐 예산 확보에 정비를 해주겠다 아니면 뭐 시행이 불가하다 뭐 정비를 완료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개선은 되어 있는지 그런 점들을 다시 어떻게 보면 확인을 저희가 해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직접 찍었던 아마 사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중간중간에 너무 폭이 좁은 것도 있고 어떤 뭐 아예 이렇게 가로등에 의해서 이렇게 침범이 돼 있어서 요거는 그냥 걷다가도 꼭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무심코 하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거나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아예 인도 턱이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뭐 5cm 심한 것은 거의 한 뼘 가까이 한 20cm 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2015년에 했던 거하고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 군데도 개선된 데가 없었어요. 기장군청 사례입니다. 한 군데도 개선이 된 곳이 없고 그러니까 정말 제일 황당했던 것이 지금 아마 여기 지금 잠깐 사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도턱이 한 뼘 정도 보도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었는데 점자 안내 없고요. 심지어 가운데 볼라드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뼘 정도 높이 되는 곳이니까 차를 거기에는 대거나 이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가 이제 민원실로 들어가는 주차장 차량들이 들어가고 또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전보다는 차량에 대한 것만 그냥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제일 열악한 곳이 영도구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도구청하고 기장구청을 다 보니까 기장구청이 더 황당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장구청만 이런가 하고 이제 봤는데 이후에 더 황당한 건 전체 조사 결과를 보시면 더 황당하실 건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진행한 그 내용은 그 시민추진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단체들이 여러 단체에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참여연대 외에 그 장애인 당사자분, 그다음에 부산 진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분, 부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분, 그리고 이제 내병변 복지관 실무자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내용 어디에 가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지 정말 줄자하고 30cm 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받아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3주간 집중적으로 이제 그 시기에 16개 구군청으로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는 이렇게 표에다가 다 일일이 내용들을 작성도 하고 일일이 그 부분들 사진도 다 찍었었거든요. 사진도 찍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앞에 이제 저희가 그 과정들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그 조사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횡단보도 앞에 점자 블럭의 위치 이거는 사실 아마 그 사이에 약간 그 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 바뀌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20cm냐 30cm냐의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점자 블록 자체 표시가 아예 없는 곳도 실제로 이제 존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로 이어진 적정 보도턱 높이 아까 말씀드린 한 뼘이 되는 곳도 있었다는. 근데 뭐 3cm, 5cm 막 이런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그냥 저 야간에는 누구라도 다 좀 위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효 보도폭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이 걸어가는 인도 한가운데 왜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적침을 이런 뭐 이렇게 그 노상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영도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구청의 그 소식을 크게 플래카드로 걸어놓는 그런 그 큰 기둥, 쇠기둥 같은 게 있던데 그게 인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걸 알리는 곳이 인도를 침범하고 있네 이런 느낌도 봤었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상버스가 사실은 저상버스 우리 그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 하려면 그 이렇게 휠체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정착하는 공간이 충분하느냐라는 거. 여기 잠깐 옆에 결과를 보시면 저희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책자에도 이 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기준 도달되는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저상버스가 있으되 저상버스를 안전하게 타기에는 그 인도 안에 이제 공간이 부적절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점자 블록 파손이라든가 훼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볼라드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이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시설인데 오히려 이제 자칫 잘못하면 더 불편과 어떤 안전하지 못한 그런 걸 만드는 것들. 그 외에 이제 보행도로 불편 사항은 이제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막 이렇게 그 정비가 제대로 안 돼서 망가져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15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한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그 불편들을 이제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여기 표를 보시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책자의 15쪽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대표적인 4개 항목을 이렇게 한번 보면 횡단보도 앞 점자 블록 위치 그 30cm, 0.3m 앞 설치인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0.3이냐, 뭐 0.2냐, 20cm냐, 30cm 앞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만 증감 15%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렇고 횡단보도에 이어진 보도턱 높이 이것도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행하기 이렇게 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곳에 이렇게 어떤 그 재원을 더 투자해서 다른 길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적어도 16개 구군 주변에 있어서는 그 외에 유효폭, 도로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안에 가로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아예 길 자체가 보도가 좁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 게 오히려 여기는 이제 증감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그 1.3m냐 1.5m냐 이것도 이제 약간 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들 변동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점자 블록 파손 훼손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6년 전 조사할 때나 지금이나 별 변동이 없고 개선된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청만 아무 변동, 기장군청 정말 한 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다른 데도 거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약간의 뭐 개보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분명히 저희가 사진도 다 찍었고 일일이 저희가 다 가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보행 환경 개선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그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모든 시민들 우리가 자녀를 가진 시민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계신 시민 모든 시민들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6 그 구군청 주변 내지는 구군청 안만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뭐 더 열악한 그런 부분들, 다른 더 열악한 그 동네의 시설들을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공공시설부터라도 이런 게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어떤 그 지자체의 어떤 그 보행 환경 개선을 촉구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두의 일이다, 시민 전체의 일이다라는 것들을에 대한 그 시민 의식을 좀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로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에 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요구할지는 이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치과의사 선생님 같으세요? 아니죠. 보행 전문가신 것 같아요. 네, 이 작은 턱이라고 치부함이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직접 조사하면서 느낀 점이라서 살아있는 조사가 되셨던 것 같고 그 사실감이 더해집니다. 올여름에 진짜 많이 더웠는데 더위 땀 뻘뻘 흘리면서 영도구청도 우리 그 길을 올라가면서 조사했던 내용이었는데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분의 이 조사 결과를 또 보내고 공문화해서 보내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론 첫 번째입니다. 토론을 맡으신 김승일 장애인 활동가님이십니다. 이번 시민 추진단으로 가장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시고요. 생존 벌리기도 한 이 보행권에 대한 김승일 활동가의 토론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당사자 대표 나온 김승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치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주신 부산광역시의회 최영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중요한 토론회에 장애인 당사자 대표로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며 저도 많은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석은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앞에 나와서 토론자로의 참석은 처음인지라 무척 떨리고 설렙니다. 설레기보다는 좀 그런데. 천천히 하시기로 했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네. 예. 우리 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발제자인 부산 청년연대 김관수 위원장님의 조사하신 것을 보면서 저도 더위에 딱 뻘뻘 흘리면서 같이 함께했던 조사원들과 그 조사 결과가 참 생각나는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저는 오늘 휠체어 장애인들의 현실과 제가 부산시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답답함들 또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동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 휠체어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휠체어가 전동 휠체어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일까? 그렇지 않은가? 또는 두리발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것, 가야 하는 것, 아니면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것, 혹은 저상버스를 타야 하는 것. 에이, 안 가고 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동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외출을 하면 대중교통보다는 무엇을 입고 갈 것인가, 화장은 어떻게 하고 갈 것인지 등의 생각을 먼저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들은 도로 상태가 괜찮을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목적지까지의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까? 저승버스 타고 이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피해야 하고요. 사람도 피해야 하고, 차도 피해야 하고, 저희들이 인도에 있는 적치문이나 지정물도 확인하고 피해야 하죠. 이렇게 너무 많은 변수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솔직히 차는 저희가 굳이 안 피해도 알아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길가에 내어놓은 각종 접시물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건드리지 않고 피해만 가면서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걸어다니는 분, 뛰어다니는 분, 장난치면서 다니는 분, 지그재그로 다니는 분 등 매우 다양합니다. 보행 도로에서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안전사고가 일어날까 봐 항상 조심스럽고 긴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날은 저희 어머니와 시내 보행도로를 가고 있는데 저는 제 앞에 어르신이 전화기를 들고 길을 찾으신다고 길 가운데 서서 두리번 하다가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나이도 어린 놈이 사람을 치었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도 안 하고 막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어르신과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걸 보는 어머니도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저는 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차도 아니고 장애물도 아니고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22년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다니면서 불편하고 곤란함을 느끼는 것은 비장애인도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보조품으로 되어 있는 인도나 그 밖에 불법 주차한 차량입니다. 그럴 때면 한참을 뒤로 돌아가서 차도로 내려와서 다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은 보행 환경 정도가 일부 개선이 돼서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하지만 가로수, 각종 나무에 인도가 각종 나무 때문에 인도가 좁아져서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거나 인도의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전동 휠체어가 인도를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비장애인들은 저를 보며 죄송합니다. 저를 보며 사람 다니는 인도로 다니지 왜 위험하게 차도로 다니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겉으로는 그냥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전동기차 한 번이라도 타보고 그런 말을 하라고 묻습니다. 또 다닐 때 속도 좀 줄이고 다니려고 합니다. 자기의 집 주변은 충분히 주변에 다닐 때는 속도를 줄이고 타면 됩니다. 그런데 길을 다닐 때는 전동 휠체어에 최하 속도로 다니면 전동 휠체어의 바퀴가 마찰력 때문에 방향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뒤에서 차가 빵빵거리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은 하얘지고 있습니다. 하얘지고 손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마에서는 점차가 땀이 나고요. 지금도 땀이 조금 나는데 천천히. 예. 지금처럼 땀도 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속도를 내지 말라고요? 전동 휠체어 타는 우리들도 생각 없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싶습니다. 그 어느 누가 자신을 위험에 뛰어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서 본인의 얘기로 그대로 들어보면 좋습니다. 네. 이제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만 되어 있다면 저희가 차도로 다닐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도로 다니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로 인도를 다니거나 우퉁불퉁한 보도블록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의 흔들림이 심해서 전동 휠체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다 해도 장치가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장시간 전동 휠체어를 타면 보도블록에 충격이 쌓이다 보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허리입니다. 보도블록은 아스팔트처럼 매끄러운 게 아니고 벽돌을 퍼즐처럼 맞추는 식으로 되어 있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전동 휠체어의 떨림과 흔들림이 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진동이 오면서 그로 인해 신체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자전거 전용 도로에 쓰이는 무진동 보도블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인도의 무진동 보도블록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진처럼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반적인 대부분의 저기 사람들이 사는 인도를 빨간 그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무진동 보도블록으로 바꾸고 있는 실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타시도처럼 기존의 보도블록이 아닌 무진동 보도블록을 인도로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이 낮습니다. 발표문을 보니 부산시의 저상버스 이용률이 도입률은
26%라고 26.6%라고 합니다. 조선버스에 배차 간격이 너무 길기도 하고 부산이 타 시도들에 비하여 산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길이 많아서 조선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힘든 조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도 같은 데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거기는 아예 산에 집을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제 생애 처음으로 조선버스를 한번 타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북부는 배차 간격이 그나마 좀 빠른 편이었는데 제가 3번째 만에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앞에 지나간 두 대의 기사님들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제가 지금 사진을 보시듯이 손을 흔들고 아저씨라고 소리를 쳤음에도 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지 못했는지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는지 유유히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는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가 타자는 시간이 사람들이 바쁜 출퇴근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바쁜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조선버스를 이용한다면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중증장애인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막 짜증내는 소리가 들려요. 뭐 아침에 장애인이 뭐 때문에 아침부터 나와서 살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라는 식으로 그 말 때문에 안 타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 말 듣기가 싫어서. 저는 오늘 장애인 당사자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왔고 이동권에 관련해 우리 장애인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어디 가면 무엇을 타고 가야 할까?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나? 도로 상태가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나중에는 바다가 되듯이 지금의 저희들의 노력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장애인들에게는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경성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경성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토론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아주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토론이었습니다. 무진동 보도블록에 대한 좋은 제안점도 해주셨고요. 사실 휠체어로 이동하는 그 장애인을 대표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불꽃보다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공감되고 오늘 이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행의 약자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당연한 세상을 희망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토론자이신 부산연구원 변지혜 연구원입니다. 보행 연구 전문가이시기도 하면서 유모차로 이동하시는 보행 약자이시기도 해서 더 실제적인 전문가로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지혜 연구원님을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연구원에서 교통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변지혜입니다. 우선 오랜 기간 이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 개선과 변화에 앞서 오신 발제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신 시민들과 함께 전공하신 사항은 매우 인상이 깊었고 또 2015년 대비 2021년 개선 사항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보행은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보행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비교적 최근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은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 참여와 걷고 싶은 부산 등을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보행 장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마주치는 보행 환경은 발제해 주신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안전법에 따르면 보행자에는 유모차, 보행 보조용 의자차, 즉 휠체어가 포함되지만 일반 보행자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더욱 가혹한 환경이고 또 이 부분은 발제 내용에 포함된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오늘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부산 내병면 복지관분들께서 더욱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저희 자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아이와 동행할 때는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점포 카페거리마저도 유모차를 끌고 걸을 때 좁은 폭이나 전신주 등으로 보도로 다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시정의 목표인 15분 도시와 같이 우리가 컴팩트 시티를 지향한다면 보행이 가장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보행 환경은 우리가 더더욱 신경을 써줘야 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5월 부산시가 발표한 걷기 좋은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 보도통 낮추기, 보도통 낮추기, 점자블록 정비 등 시민이 많이 다니는 보행 밀집 지역에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어 발제해 주신 부분에서 제기된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해 주신 사항들 중 마지막 3가지 활동을 중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자체 보행환경 개선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보행정보 수집의 폭을 넓히고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 하에서 고생하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만 보도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지방도의 관할은 광역시장에게 있는 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행안전법에 따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자길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 제가 여기 나눠드린 자료에 8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열을 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들 이외에
우리가 이 조사에 보행 약자들의 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한 일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면 보다 넓은 조사가 가능하고 또 개선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 이제 그동안은 시각장애인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휠체어, 노약자, 유모차 등을 위한 환경 파악이 주로 이루어지만 우리 또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파악도 좀 더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두 번째 시민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발제하신 것처럼 보행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 활동도 물론 필수적이지만 이와 더불어 보행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산 삼복도로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삼복도로는 보행자와 차가 같이 이용하는 보차 혼용도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그만큼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매우 잦습니다. 또 삼복도로 주변에는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계셔서 보행 속도가 느리고 위험 인지 시간도 길어서 사고 날 확률이 더더욱 높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운전자들에게 보행권 우선에 관한 인식을 홍보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보행 안전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행자가 건너려 할 때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홍보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우선권에 대해서 국민이 인식하도록 일부 강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제도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보행 약자 이동권 사업의 정책 반영 노력, 이 부분은 저도 향후 관련 정책 연구를 하면서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인 듯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만 이곳에 참석해주신 많은 기관분들과 함께 또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께서 너무 찬찬하게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잠깐만 조금 요약을 해보면 발제된 세 가지 활동으로 중점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부산시의 걷기 좋은 15분 생활권 도시 조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게 지속적인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행 환경 모니터링과 시민의식을 위한 설명, 부산시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조례가 잘 실천될 수 있는지 어린이를 위한 환경 파악 추가도 사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나는 지적도 유용한 것 같고요.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 등에서도 이동권과 관련한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시민의식 변화에 대한 이런 조사가 조금 부족하나마 또 시작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보행약자 이동권의 정책 반영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함께 하실 분은 동지를 찾았다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 번째 부산광역시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 이름 목소 좋죠? 네, 부산 추진단의 보행권 증진팀의 김주찬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산시의 걷기 좋은 보행 환경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단기로 많이 힘드셨어요. 지금도 열이 좀 많이 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 보행권 정립팀장 김주찬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 좋은데 감기 때문에 늘리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발표는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내역하고 그다음 획기적으로 물론 뭐 제정은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부산만 획기적으로 두 가지를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내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장애인 모자 일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년도에 16억원을 확보하여 영도구 마치고는 사하구, 오른대 아파트 이런 북구 내병변 복지원 이런 대한 무장애
보행기회 선도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2020년에 90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밀집 지역 주변 30개소, 공공청사, 공공시설 주변 23개소, 올해는 30억 원을 확보하여 원도심 등 보행 밀집 지역 29개소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17억 원을 확보하여 12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내년에는 예산이 확 줄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자, 그거는 오해를 하지 말 것이 13억이 줄어든 것은 걷기 좋은 부산 추진단 예산이 13억이 줄어든 겁니다. 왜 줄어들게 됐느냐 하면 예컨대 그거죠. 저 뒤에 따로 설명하겠지만 수직형 또는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자 이걸 우리가 100% 지원하려고 60을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 50% 확보가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편성되어 똑같은 돈으로 7개소 2배를 이제 내년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비 공부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때는 그런 것이고 비슷한 또 있습니다. 15번 생활권 조성 위한 정책 공모를 구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는 도심 갈매길인데 생성되는데 당연하게 장애인 등 보행약자 중심의 보행 환경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여기에도 고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경사형 또는 수직형 엘리베이터 사업 등도 포함됩니다. 이거는 한 사업당 최대 30억 원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우리 도심 갈매길이 지금 이슈죠.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고 이렇게 될 건데 외곽으로 빠져있던 갈매길을 도심으로 삼명리 조성사업을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97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 체감형 걷기 좋은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획기적인 우리 부산만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시장님 특별해서 아닙니다. 이 보행약자 요 사업이 지금 공약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OECD 보행약자 사망률 우리가 꼴찌입니다. 거의 우리가 이 정도는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 부산은 또 산지도 많고 경사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어떻게 지원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직형 경사로 엘리베이터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물론 돈은 많이 듭니다. 대신에 전체를 평탄하는 것보다는 훨씬 작은 돈이 그걸 되게 합계를 할 거예요. 그래 해버리면 아까 김성일 활동가님이 막 사람이 최고 무섭다 이런 말 듣고 가슴이 아프던데 사람이 사람을 가장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 이게 많이 설치가 되면 비장애인들은 좀 경사도가 있더라도 도로 걸어다니는 거고 장애인들은 그래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럼 서로 마주칠 일도 없고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가장 우리 대한민국 가장 장점이 뭐겠습니까? 세계 1위의 ICT 그죠? ICT 정보 기술입니다. 이걸 또 시장 기재 사항으로 내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일명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두 가지로 사업이 추진될 건데요. 첨단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센서가 사람의 위험을 감지를 합니다. 그 음성으로 알려주든지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그건 아마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거고, 그 다음에 신성을 확보할 겁니다. 예컨대 활주 횡단보도라든지 통항등, 아주 밤에 보면 횡단보도 사람이 지나가도 잘 안 보입니다. 바로동이 어둡게 되거든요. 그걸로 아예 통항등을 쏴버리면 이 누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에 횡단보도가 거의 13,000개 넘게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게 5,400개입니다.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겠지. 이번에 예산은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이런 효율성 극대화를 해가지고 주 간선도로 있죠. 제가 사람 통행하는데 그런 데를 한 40군데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고, 이런 데 가면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비싼 게 그런 사람이고, 기존에 우리 하던 행정 업무 중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16개 구분별로 공무원 장애인 시민단체 구성된 56명의 보행권 지킴이라는 구성해가지고 모니터링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많이 위축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타까운 게 예산이 좀 깎아버렸어요. 예산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번에 더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불편한 점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걸 활성화할 거고, 보도 단절 구간, 무단 횡단보도 구간, 6조 7구 구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에 매년 5건씩 100% 11호 지원해가지고 300개 정도 횡단보도를 좀 설치하고 있고요.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민도로에는 차도를 축소하여 보도를 조성하는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매년 10억 정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좀 작습니다. 저는 한 8개 내지 9개 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좀 앞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OECD 꼴찌인데, 우리가 뭐 경제에 맞게 가려면 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하고 이제 협업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참여인대라든지 모니터링 결과를 목적을 주시면 여러 파악된 문제들 조속히 개선해 나가고, 정책 방향이 필요한 부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이 아프신데도 끝까지 부산이 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몇십억씩, 몇백억 단위 얘기를 해주셔서 그 획기적인 부산만의 공약을 제안해 주셨는데, 정말 뭐 수직형 엘리베이터라든지 행정보도, 스마트한 행정보도 디자인이라든지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기대해보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끝까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모니터링 자료는 팀장님께 제공해서, 그리고 구군에도 저희가 보내겠지만 시에도
제공해서 같이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주변에 그 금방 앞에 제 설명해 주셨지만 3억 투입한 그 무장의 보행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지 이렇게 모르고 주민들도 너무 예쁘게 잘 변하고 편하다. 이 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행 도로를 이용하고 외부에서도 오시면 참 많이 부러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지리적 한계 속에서도 보행 환경에 지속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사실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토론회가 또 좀 빨리 전달 못 될 이유들도 좀 있었고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지만 참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합니다. 잔잔하지만 그 속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와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노력과 숙제가 남겨진 기분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분들 함께 모이고 싶었으나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많이 노력해서 못 오시게 하고 저희가 이렇게 TV로 오뚜기 TV 저희 녹화해서 다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제와 토론을 들으신 내용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뒤에 예빈 소개하지 말고 오셔가지고 끝까지 듣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우리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되어서 관심 많으신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소개와 함께 잠깐 얘기해 주셔도 괜찮으실까요? 우리 이유 사회적 협동조합의 그 최재영 이사님 노란 마스크를 끼고 오셔가지고 눈에 바로 띄시는데요. 함께 같이 토론해 보셨던 내용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셔도 좋겠네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교통연사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유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 최재영입니다. 보행연사 이동권 개선 사업 토론을 듣고 되게 반가운 마음에 지금 달려왔는데요. 오늘 아까 김승희님 활동가님 말씀에서 되게 많이 좀 마음이 아팠었고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보행연사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떨어지시는데 지금 저희 회사에 오면 전동 휠체어 가는 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내빈들 오시면은 꼭 이거를 한 10분 정도 타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면은 니네 가는 사업이 얼마나 필요한 사업인지 알겠다라는 것을 되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확대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하는 일이 그 크게는 이제 교통약자 이제 성적 플랫폼을 만드는 일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휠체어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와 이제 전국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1000km 정도 지금 확보를 했고요. 부산시에서 이제 이런 베리어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한 1800개 정도 좀 수집을 하고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22년 말에 저희는 토론회처럼 해서 이제 이걸 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같이 연구하거나 함께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기사님이 어떤 분을 태워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희가 솔루션을 만들어서 안타깝게도 저희 부산에서는 못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지금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최대한 빨리 부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도에서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은 SK텔레콤과 함께 어느 시간대에 갔었을 때 휠체어가 가장 이렇게 그 사람이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많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김승희 활동가님이 혹시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걷기적으로 부산 추진단 팀장님께서 되게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스스로 열심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마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아마 시장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한번 공식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안 시키셨으면 큰일 날 뻔했고 준비를 다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안 했으면 직접 하실 것 같아서 아주 준비하고 스마트하게 새롭게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제한점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휠체어 장애인들도 같이 많이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그 도움이 곧 휠체어 장애인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지는 일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많은 제한점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플로에서 꼭 저는 오늘 하루 일찍 와서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이게 너무도 우리 또 부모님들이 너무 점잖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신데 오늘 처음부터 사실 TF 회의부터 참석했던 김장민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들으신 토론의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언제한테 해주셨는데요. 네. 저 역시 이제 시각장애인으로서 한 30-40년 살아오면서 오늘 이 토론회 장소에 앉아 있으면서 지난 시간들의 어떤 많은 그 추억이라고 해야 되겠죠. 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딱딱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육교를 이제 시작할 때는 육교 옆으로 지나갔는데 걷다 보면 약간 사선으로 걷게 됩니다. 그럼 지팡이를 짚고 가도 약간 사선으로 가게 되면 머리가 육교 계단에 닿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트럭, 화물차 뒤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지팡이가 트럭을 감지를 못 합니다. 차체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굴이 정면으로 이렇게 차에 이렇게 모서리나 이렇게 박으면은 바로 찢어집니다. 그 볼라드 같은 경우는요, 뭐 무릎이나 정강이 이런 거는 아예 저희 거 아닙니다. 항상 정강이나 무릎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년이 지났지만은 전신에 흉터 자국밖에 없어요. 무릎 이런 데가.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크게 보행 중에 뭐 이렇게 상해나 이런 거 휴증이 남는 장애는 있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위험한 어떤 상황들을 참으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오면서도 그냥 아이고 이게 내가 눈이 나빠서 이게 내가 눈 아픈 게 죄지 하고 어떤 온전히 개인적인 어떤 그 잘못이나 개인적인 어떤 불행으로 이렇게 돌리고 살아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토론회 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이 자리를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또 이렇게 뭔가 해결점을 찾아 나가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바뀌어지려나 그런 기대도 조금은 갖게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큰 기대를 당장은 못 가지는 게 제가 뭐 서울이나 타 지역을 가봐도 부산하고 비교해 보면은 부산은 첫 번째 인도가 너무 좁아요. 이 근본적으로 인도가 좁으니까 뭐 가로수 같은 경우도 걸어가는데 가로수 뭐 가지 있죠, 가지 이런 거 눈 찌르기도 합니다. 이게 좁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공중의 위험물이 더 많아요. 돌출된 간판 같은 데 이렇게 지긴 하고 물론 바닥도 이렇게 약간의 어떤 단차에 의해서 발목도 수없이 끼기도 합니다만은 공중에 있는 위험물들도 참으로 위험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이 부산의 어떤 도로폭, 이렇게 인도폭 자체가 좁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어떤 그런 어떤 그 염려 뭐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겠나 이런 염려가 되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혜롭게 하나씩 이렇게 짚어나가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런 또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전체적인 토론회 이렇게 잘 들었고 이 토론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말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플로어에서 발제자 이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늘 이렇게 하신 관장님, 볼라드 때문에 무릎 정강이가 본인께 아니라고 얘기하시던 볼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고 이번 조사에서도 볼라드 조사를 많이 했던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저희가 1시간 반을 못 채울 줄 알았거든요. 1시간 반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상황이 되었고요. 준비한 대로 되었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정리 멘트 전에 우리 발제하셨던 김건수 위원장님의 발제를 준비하면서 토론을 들으면서의 마지막 소감을 듣기 전에 한 분이 우리 성희철 시인님께서 잠시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김승일 활동가님 말씀을 참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이 와닿고 참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장애인 그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상버스를 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플랜카드를 달고 있으면요, 국수로 친절하게 기사님이 친절하게 천천히 할게요, 붙이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또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활동 지원서 선생님 딱 서 있으면요, 손들면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참 묻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는 아니고 반은 진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성일 활동가님이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기사님이 손을 흔들면서 같이 반갑게 흔들어 같이 나가십니다. 이거는 정말 아직 그 저상버스는 장애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있기는 있어도 넘을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공단체에서 좀 장애인 케어주기 운동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빨리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가고 느린 장애인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루속히 이런 좀 공공적인 운동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셔서 지하철처럼 자유롭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플로어에서 완전히 그렇죠. 한 말씀만. 네네. 저속버스에 가서 저희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평균 타는 시간이 3분이 걸리더라고요. 휠체어 장애인들이. 근데 지금 도시 저설과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버스 정류장마다 비를 안 맞춘다고 칸막이를 다 찾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댈 수 있는 정류장이 잘 없어요. 정확하게 댈 수 있는 정류장이 없고 폭도 좁은 데다가 그걸 발판을 내리면 한 번 내리는데 15초에서 20초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님도 나와야 되고 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양은냄비처럼 빨리 끄고 빨리 식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천천히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장애인 인식이
그럼 그 장애인들이 사회에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 사람들도 일을 하고 사회에 돌아다니는구나 라는 거 인식이 되면 장애인 인식 교육이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생활화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장애인 저기 아까 제가 세 번째 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저기 앞에 계신 저희 학부모님께서 같이 서 계실 때 세 번째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버스는 저도 진짜 난생 처음 타봤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하고 싶은 말 이제 갑자기 집에 가서 이불킥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장애인에게 허락되지 않은 저상버스 타는 슬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운동을 손희철님 모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발제자하고 한 말씀 진료를 그만두고 오신 분이라서 마지막으로 할 말씀 하시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그런 말씀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가 이렇게 조사했던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준 도달 이래가지고 저희가 조사했던 것들 주된 내용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상버스 금방 말씀하신 저상버스 공간이 제대로 있는 곳은 불과 한 절반 정도였고, 그 다음에 보도턱 높이 1.5cm 기준으로 해서 보도턱 높이 맞춘 거는 한 67%, 3분의 2.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게 진짜 우리 관공서 구군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갖춰져 있는 게 어떤 건 3분의 2, 어떤 건 절반도 안 돼 있는 그런 유효 보도폭 같은 경우에는 40%라고 지금 나온 거 보면 3분의 1 좀 더 되는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시에서는 비용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결과물로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고 어디 했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상버스가 26%가 되면 뭐합니까? 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상버스 기사님한테 타시는 분이 저희가 영도구에 나갔을 때죠. 타시는 분이 어느 정도나 계시냐 그러니까 일주일 가봐야 한 분 계실까 말까. 이거는 있는 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더 적게 하더라도 정말 이용하기 좋게 정말 중요한 시간대도 더 적게 배차를 하더라도 될 수 있게, 그래서 좀 뭔가 좀 실효성 있게 이게 뭔가 수치로 자꾸 이렇게 했다는 이렇게 내세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분들께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돼 나갔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이제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뭘지 더 둘러보고 더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숨을 쉬고 길을 걷고 살아갑니다. 보행약자에게 외출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희망하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함께하는 발걸음이 많을수록 그 희망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는 유튜브로 녹화 방송 예정입니다.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이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한 번 더 인식합니다. 함께하신 우리 참여연대, 부산내병변복지관, 부산친구자원봉사센터, 북구자원봉사센터,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북구청 보행담당자,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조사하신 우리 시민추진단과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어머님들, 오늘 현장에서 준비한 부산내병변복지관 직원들, 특별히 우리 사회를 맡으신 박홍준 과장님께서 담당하셨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보행약자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